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핀업이라는 회사의 조은상이라고 하고요. 간단히 오늘 스몰 포럼의 주제를 외식업과 핀테크로 잡긴 했는데, 그러니까 핀업이라는 회사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주식, 투자, 교육, 그다음에 이렇게 추천, 이렇게 정보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현재 2015년부터 이제 좀 계속 성장을 해오고 있고, 이제 뭐 작년 매출도 한 150억 매출 달성을 했으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이제 고민하다가 이런 창업이라는 섹션을 고민하게 됐고, 이제 그 창업의 섹션 중에서 프랜차이즈를 좀 발굴해서 소개하는 서비스를 현재 1차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저희가 이제 좀 준비하고 있는 게 그 핀업 펀딩이라고 좀 지분 투자형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퇴사를 결정을 했고요. 일단 그래서 그동안 좀 저희가 좀 스터디하면서 공부했던 내용들 같이 한번 좀 공유하는 자리라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핀테크란 용어 자체가 이제 뭐 언제부터 나왔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 2000년 초반에 아마 뭐 미국, 영국 금융 선진국 중에서 아마 이렇게 핀테크는 용어가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2014년부터 아마 스타트업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핀테크, 뭐 파이낸스 앤드 뭐 테크놀로지에서 금융기술 이런 표현을 많이 좀 쓰고 있고요. 사실 기존에 핀테크라고 하면 이제 그 은행들의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SI 사업, 기관 사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뉴 핀테크라고 이제 하시면은 이제 고객 중심의 금융 서비스 모델들이 많이 좀 활성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주요 기업들은 뭐 페이팔, 뭐 간편결제, 뭐 킥스타터, 뭐 크라우드 펀딩 다들 이제 페이팔 같은 경우도 한 98년도, 뭐 킥스타터, 랜딩클럽 같은 경우도 2004년, 5년 국내보다도 한 10년 전부터 이미 그 금융 서비스들이 많이 좀 활성화되어 있고요. 뭐 외화성공 같은 경우는 트랜스퍼와이즈라는 영국 회사도 있고요. 간단히 이제 핀테크 산업을 좀 카테고라이징을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송금, 결제, 뭐 자산 관리, 뭐 투자라고 해서 뭐 금융 관련된 뭐 노드 어드바이저 같은 분야가 또 있고요. 뭐 펀딩, 뭐 크라우드 펀딩 안에 뭐 대출, P2P 펀딩이 있는 거고요. 뭐 요즘에 한참 이제 요즘이 아니지 벌써 한 3년 됐네요. 뭐 인터넷 은행이라고 해서 다들 뭐 카카오뱅크 많이 사용하시고 계실 것 같고요. 체크해놓은 거 보면 이제 뭐 다음 페이지 나올 텐데, 뭐 이미 뭐 토스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처럼 국민 앱이 됐는데, 아마 지금 다운로드 수도 아마 3천만 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요 카테고리 내에 간단히 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토스 이제 비바 리퍼블리카 이제 유승건 대표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2014년도 많은 이제 은행들, 대형 은행들한테 뭐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영업 많이 하면서 계좌 좀 열어달라고 구걸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거의 기업 가치가 어마어마하죠. 숫자도 많이 받고 전 국민의 어떤 금융 서비스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 시작은 되게 심플하게 시작을 했죠. 그냥 간편 송금 서비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근데 지금은 뭐 금융 서비스의 포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산 관리부터 해서 예적금 같은 많은 서비스들을 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핑크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하는데, 토스는 작년에 100대 글로벌 100대 핀테크 기업에 뭐 선발된 업체이기도 하고요. 이제 명실상부한 이제 어떤 그 스타트업의 어떤 유니콘의 어떤 뭐 상징이 되었죠. 뭐 핑크는 또 이제 뭐 예적금 관리 포함해서 약간 좀 해외 송금 쪽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간편 결제 시장은 이제 핀테크에서 이제 특히나 또 외식업하고도 관련 연관성이 있긴 할 텐데, 해마다 이제 뭐 증가하는 건 당연하고요. 뭐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하루 일평균 누적으로 이제 그 결제액이 뭐 한 1,600억이 넘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장표를 보시면은 뭐 이게 뭐 삼성페이,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월 거래액 자체가 뭐 조단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뭐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뭐 마그네틱 보안 이제 인증을 통해서 쓰기 편하니까 사람들이 지갑 없이 다닐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뭐 아까 좀 전에 뭐 언급됐던 뭐 토스도 있긴 하는데 뭐 뱅크샐러드라든가 뭐 브로콜리, 뭐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긴 하는데 국내 이제 자산관리 서비스라고 해서 보통 자산관리라고 하면은 이제 모든 이제 예적금부터 해서 자기네 어떤 자산을 이제 한눈에 뭐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할 수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데이터 기반의 어떤 추천 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뱅크샐러드 같은 경우는 초기 시작 자체가 2014년, 15년도에는 그냥 그 자기 어떤 소비 패턴을 가지고 카드 추천하는 서비스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엄청나게 좀 성장을 했죠. 사실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렇게 그 소비자들이 많이 좀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그 핀업에서도 핀업 스탁이라는 주식 서비스를 하면서 나름의 어떤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100% 이렇게 뭐 AI 로봇 어드바이저는 아닌데 그래도 이게 알고리즘 돌려갖고 종목을 추천한 서비스는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빅데이터를 어쨌든 알고리즘 활용을 해서 예, 어떤 로봇 어드바이저 시장이 현재 근데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에임이라는 서비스가 좀 많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테마는 크라우드 펀딩이었고요. 이제 크라우드 펀딩, 뭐 P2P 랜딩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외식업이나 외식업, 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대부분 어떤 사업을 확장을 하던 뭐 개인 창업자 같은 경우는 자금 때문에 항상 고민들 많으시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크라우드 펀딩이 좀 활성화될 거라 저도 생각은 했었습니다. 근데 2015년도부터 근데 점점점 상황은 되게 열악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처럼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작은 건지 아니면은 소액 투자자가 이렇게 뭐 관심이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국내 뭐 잘 아시는 뭐 와디즈 정도가 좀 유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작년에 한 그 영업이익은 한 마이너스 5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지금 간단하게 이제 여기 좀 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2016년도에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가 이제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법을 통과되면서 7개 플랫폼을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 증권형 같은 경우도 예, 그래도 업체 수는 뭐 계속 줄고 있긴 하는데 뭐 이렇게 유지되는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좀 P2P가 좀 많이 사람들이 좀 많이 좀 예, 그 이용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개인적으로 P2P 금융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냥 뭐 대부의 탈을 쓴 약간 그 뭔가 이게 서민들을 위하거나 뭐 자영업자 위하는 것처럼 포장은 하는데 그냥 저는 그냥 대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말처럼 이게 뭐 중금리라고 하긴 하는데 실제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기업, 중견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신용등급 1등급, 2등급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 1금융권 아니면 뭐 2금융권 갈 필요 없으니까 별 사용을 안 하는데 실제로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한 신용등급이 뭐 5등급, 6등급 가면은 아마 P2P 금융에서도 거의 대부분 다 리젝을 넣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뭐 알고리즘을 자기네들 뭐 돌린다고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 뭐 그 나이스라든가 뭐 그런 신용평가 등급을 가지고 많이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렇게 좀 까다롭게 뭐 아무리 뭐 담보대출 이런 것도 많이 좀 하는 것들이 기존에 뭐 대부업들이 하는 네, 형태로 많이 좀 움직이고 있어서 최근에 또 그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신생업체 와이프 펀딩이라는 업체도 좀 모니터링 좀 해봤는데 거기는 프랜차이즈 본사한테 연대보증까지도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무슨 연대보증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제 뭐 이제 국내에도 많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마 토스가 세 번째로 진행을 하려다가 또 중간에 좀 드랍이 됐는데 사실 저기 회에서는 챌린저 뱅크라고 하거든요. 이제 기존의 대형 은행들을 도전하는 온라인 서비스 기반의 그러니까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고 이제 굳이 요즘에 은행 가는 사람 많이 없으니까 네, 모바일로 다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좀 더 얘기하고 싶어서 예, 장표를 좀 따로 만들었고요. 이 한자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매질개라고 이제 그 저는 목자들은 이제 뭐 그 다들 뭐 이런 크라우드 펀딩이나 여러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뭐 금융 선진국인
뭐 미국이나 영국에서 온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선조들이 다 이미 크라우드 펀딩을 다 하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이게 정의를 보시면은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받거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협동 조직이다. 근데 이미 뭐 방순희 대표님이나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뭐 동발도 그렇고 이런 공예 FC 자체도 약간 그 어떤 개 형태 어떤 지식 커뮤니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정의인데 뭐 투자나 목적에 따라서 지분 투자, 대출, 보상, 후원 등으로 이제 구분하고 있다고 얘기 나와 있고요. 간단하게 이제 지금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본사분들이나 매식업들이라든지 아무래도 그 증권형 투자 유치에 대한 어떤 형태를 많이 좀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저기 2018년까지 했을 때 한 417개 어떤 기업들이 총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제 모금한 게 한 755억이라고 이제 기사화돼 있었고요. 평균 이제 조달 금액은 1.6억. 뭐 사실 1.6억이면 아마 처음 초기 기업들한테는 큰 아마 자금이라 생각은 하고요. 이렇게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좀 아까 그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개 모델을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게 너무 형식적인 좀 플랫폼에 좀 얽매이지 말고 좀 이게 그 어떤 그 각 산업 분야별 아니면 특히 이제 외식 산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여러 이제 협동조합이나 그러니까 뭐 동업 플랫폼 같은 형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좀 다양하게 좀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직 좀 국내 스타트업들이 그런 부분들 많이 좀 고려해서 아까 좀 전에 그 뭐 공유 경제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자발적으로 많이 좀 더 생겼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조직화돼서 그 투자를 많이 좀 하고 있는 이제 뭐 엑셀레이터라든가 이제 뭐 인큐베이터 통해서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좀 자발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좀 대부분의 어떤 그 사람들이 그런 돈 되게 많이 해요. 정부의 어떤 눈먼 돈, 창업 지원자금 못 받으면 되게 바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누가 요즘에 내 돈 내, 자기 돈 투자해서 사업하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좀 그 운영 자체 여러 가지 또 리스크, 좀 모순도 되게 많이 있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개의 어떤 형태를 좀 잘 모델링하면 좋은 모델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순희 대표님이 하고 있는 여러 협동조합 모델들 잘 좀 뭐 디벨로핑하면 좋은 여러 비즈니스 생태계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하면서 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